안녕하세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증여, 눈물의 증여세와 취득세를 내면서까지 증여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강남에 만약에 아파트 두 채를 갖고 계신 분들은요, 굉장히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 이유는요, 정부가 자꾸만 주택을 팔라고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요. 양도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양도소득세를 중과를 또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2020년도 기준으로 57.2%라고 하는 중과세율을 부담해야 되고요. 2021년도에는 68.2%라고 하는 엄청난 그 세율을 부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양도 차익이 5억 원인 경우에는요, 양도소득세가 2억 4,700만 원 나옵니다. 하지만 2021년도에 그거를 만약에 팔았다고 가정해 보면요, 5억 원에 대한 양도세는 3억 원을 넘습니다. 3억 20만 원이 되죠. 이런 돈을 부담하면서까지 양도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양도 차익이 10억 원인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2020년도 기준은 5억 3,3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2021년도에 만약에 팔게 된다면 10억 원에 대해서 6억 4,300만 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금액의 양도세를 물다 보니까 아무도 양도를 하겠다는 그런 엄두를 낼 수가 없는 상황이죠. 따라서 요 근래 보면요. 양도를 하지는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도하지 않으면 보유해야 되거든요. 보유하면 종부세를 최고 6%까지 먹게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최고는 6%지만 대부분 3.6%에서 5%까지 부담을 할 수 있다 보니까요. 엄청난 그 금액인데 왜냐하면 종부세는 상속세나 양도세랑 달리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살아 있을 동안에 가지고 있다면 끝까지 죽을 때까지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엄청나다는 것이죠. 매년 6%에 만약에 종부세를 낸다. 그러면요. 15년이면 어떻습니까? 16년이면 96%고 17년 되면은 자기 집만큼의 종부세를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엄청나죠? 한번 금액을 알아볼까요? 강남구는 2020년도에 아파트 공시가격이 25.53% 늘었습니다. 상승했죠? 2021년도, 22년도도 늘었다고 보고 그 정도로 2023년도에 6% 정도 선으로 는다고 가정했을 때 40억 원 되는 두 채인 경우 공동주택 가격은요. 2021년도에는 50억, 다음 연도는 63억, 그 다음 연도는 66억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적용세율은요. 2020년도 기준은 1.8%밖에 안 됩니다.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죠? 하지만 2021년도에는 3.6%로 두 배로 뜹니다. 22년도부터는요. 5.0%의 엄청난 세율을 부과하다 보니까 2020년도에 두 채 가지고서 4,578만 원의 종부세를 냈다면 2021년도에는 무려 1억 2,961만 원. 세부담 상환액도 200%가 아니라 300%다 보니까요. 산출된 세액 전부 다 내야 된다는 겁니다. 2022년도에는요. 거의 2억 원에 육박하죠. 1억 9,356만 원. 2023년도에는 2억 원을 넘겼습니다. 2억 1,247만 원을 죽을 때까지 내야 되고 그리고 공동주택 가격이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계속적으로 부담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매년 2억 1247만 원을 낸다. 그러면 매월 1771만 원을 부담해야 되는데 이게 바로 고급 주택에 살았다고 해서 내는 월세와 다를 게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10년 동안에 21억, 20년 동안 42억을 내다 보니까요. 이거 어떻게 이 종부세에 부담해서 헤어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요, 양도도 못하고 보유도 못하면 당연히 증여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1세대 2주택에 대한 증여를 할 경우에 취득세 폭탄이 또 내려집니다. 취득세가 8%, 재반세율까지 합해서 8.5%의 그 취득세 중과를 한다는 것이 또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파트 두 채가 있는데 한 채가 공시가격이 20억입니다. 시가는 30억이고 그럴 경우에 한 사람한테 증여한다 자녀한테 30억 원으로 그럼 증여세는 10억 2천만 원 해야 되고요. 취득세는 공시가격 20억에 대한 8.5% 1억 7천만 원 해서 토탈 11억 9천만 원을 물면서까지 증여를 해야 되냐 이거죠. 물론 자녀 두 명한테 나눠 증여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도 크게 줄어들지 못합니다. 증여세가 8억 4천으로 좀 줄고요. 취득세는 그대로고 그래서 토탈 10억 1천만 원이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녀 두 명한테 증여해도 10억을 넘기고 1인한테 증여하면 뭐 거의 12억 원이라고 하는
이런 커다란 금액을 부담하면서까지 증여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망설이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결국은요, 양도하면 양도세 때문에 못하겠고요. 보유하면은 죽을 때까지 내는 종부세 때문에 보유할 수가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자녀나 다른 사람한테 증여를 한다고 하면 증여세와 취득세 폭탄 때문에 또 증여를 못한다는 것. 이러한 사면초가에 빠져 있습니다. 출구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뭐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몰아가는 거거든요.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몰아가서 자발적으로 행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저수지에 모아놓은 그 물고기를요, 물만 퍼가지고 바싹 말린 다음에 저수지에 있는 물고기를 전부 다 소탕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담긴 가렴지구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지로는 증여를 해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이유는요, 바로 종부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부세, 만약에 증여하지 않으면 보유해야 되는데요. 10년에서 20년이면 21억에서 42억 정도의 종부세를 내야 됩니다. 이것도 그, 그 아파트의 그 공동주택 가격에 상승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 21억에서 42억이다 보니까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종부세를 내야 되는데요. 증여와 취득세를 낸다 하더라도 고작 뭐 12억 정도다 보니까 바로 증여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상속세 때문입니다. 보유를 하면은 그 종부세를 내지만요, 또한 상속세도 내야 됩니다. 2023년 기준으로 만약에 증여해야 될 그런 아파트가 33억까지 올라갔다고 가정해 볼게요. 증여하지 않는다면 33억 원에 대해서 16억 5천만 원이라고 하는 상속세 50%를 부담해야 되거든요. 하지만 그것을 증여를 한다면은 뭐 10억에서 12억 정도만 부담하면 되니까 상속세 대비 증여 취득세도 상당히 낮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상속세를 위해서라도 증여를 해야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증여를 하게 되면 1세대 2주택에서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종부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데요. 뭐 장기보유 세액공제라든가 아니면 고령자 세액공제가 있거든요. 최고 산출세액의 80%까지 세금을 안 내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모로 좋을 수밖에 없는데 80%가 어느 정도일까 알아볼까요? 만약에 그 증여하지 않는다면은요, 뭐 매년 2억 원 이상을 내야 되고 10년간 21억 원, 그 다음에 20년간 42억 원의 어떤 엄청난 종부세를 내야 되지만 1세대 1주택이 된다. 한 주택을 팔았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주택 하나가 33억 원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요, 종부세가 2,249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만은 고령자하고 그다음에 장기보유 저기 세액공제를 합쳐서 최고 80%까지 감면하다 보면요, 2,249만 원에 대한 80% 감면하면 450만 원밖에 종부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10년간 해봤자 4,500이고 20년간 9천만 원. 따라서 증여를 하게 되면 종부세가 좌우로 보게 되면 엄청난 차이를 보게 되겠죠. 그러므로 그 증여를 반드시 해야 되는 이유는 종부세 부담에서 헤어나고 그 다음에 상속세를 줄여주고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이 돼서 종부세 80%까지 감면을 받아서 종부세 부담에서 죽을 때까지 헤어날 수 있는 이런 좋은 세 가지 방법,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바로 증여를 하라고 안내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뭐 보유나 양도를 하지 않을 거라면은 반드시 증여를 통해서 이 세 가지 혜택을 누리셔야 됩니다. 비록 눈물이 나는 증여가 될 수는 있으나 그래도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것이 저의 지론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눈물을 머금고 1세대 2주택자가 그 증여를 해야만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